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준 남 얘기 208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기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우십니다. 변호사님 진짜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입니다. 추울 때 뵀는데 또 추울 때 뵙네요. 더울 땐 제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다행인가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일하고 아기들 돌보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서 저는 그 엊그저께 같은데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뭐 한 반년이 넘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한참 만이라 생각이 안 드시는구나. 네. 그 뭐 그렇게 즐겁게 놀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뒤에 이렇게 많이 안 놀았던 것 같은데. 그래야죠. 네네. 이젠 어엿한 두 아이 아빠가 되었는데. 그렇죠. 자신의 삶이란 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남은 생은 사소한 삶에서 좀 취미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뭐 면도라든가. 아, 오늘 할 얘기요? 네. 그 말고는 또 없나요? 뭐 취미 많으시잖아요 원래. 맞아. 저는 요즘에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다. 네, 진짜 저는 부럽다. 요즘에 홍 작가님의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몇 번을 읽고 계시겠군요. 네, 한 3번밖에 아직 안 읽었는데요. 그 금방 읽어요. 제가 저번에 그 하나 순위만큼 사시라 그랬잖아요. 10이더라고요 하나가. 거기 하나 더 하면 되겠더라고요. 뭐요? 제가 요즘에 운동하다 보니까 느끼는 루틴이 필요해. 하나 순위만큼 사셔서 하나 순위만큼 읽는 거지. 반복해서. 몇 저는- 위였죠 이번에? 하나가? 12위? 10입니다. 10? 12? 그럼 10권 사서 10번은 한 권씩 한 읽으면 권씩 되겠네. 10번. 아니지. 한 권당 10번씩이니까 100번. 뭐라고? 아니 그래야지. 반야신병도 아니고. 그게 그 어떤 신심. 그쪽 종교가 좀 그런 종교잖아요. 교주에 대한 신심을 보여주는 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루틴을 짜야죠. 제가 아는 교주님은 뭐 많이 읽는 건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네요. 많이 사기만 하면 네, 괜찮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세속적이야 거기 교주가.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도 유튜브 컨텐츠가 없잖아요. 우리는. 네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 홍 작가 책을 사서 여러 가지 활용법 같은 거 있잖아. 종이 접기도 하고. 뭐 찢고 이렇게 불도 태워보고. 우리 이렇게 군밤이고 싸는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런 그런 어. 유틸리티한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했어. 근데 책도 많잖아요. 태무진도 있고 하니까. 요번에 1m 개인의 간격 너무 책이 저는 좋아서 지금까지 솔직히 제가 홍 작가님 책을 읽은 것 중에 제일 좋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반?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금방 읽을 수 있거든요. 깊게 생각할 책은 아닌가 봐요. 내용이 없다. 일단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아날람 애청자들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들었던 농담들이 다 그렇긴 나오기 하겠다. 때문에 뭐라고? 이거 저작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재탕이다. 네, 재탕들 재탕에다가 내용도 없고. 내용은 굉장합니다. 굉장합니까? 어떤 의미로 굉장하다는 겁니까? 그 뭐 스피노자 철학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도 요즘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홍 작가님하고 내기를 했는데요.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 목표를 이제 이루는 사람이 못 이루는 사람이 이루는 사람한테 밥을 사는.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 네네. 살 빼자고 다이어트 해놓고 왜 또 밥 내기를 해? 그날은 이제 노는 거죠. 요즘 그걸 또 힙한 말로 표현해. 치팅데이. 아니 그게 치팅데이는 당연히 이해하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뭐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뭐 아니면 하루 정도는 네네. 이해하는데 실컷 살 빼놓고 그 내기로 건 게 또 먹는 거라니. 그걸 먹기 위해 살을 뺀 거죠. 이해가 안 되는군요. 어떻게 뺀 살인데. 그래서 어쨌든 홍 작가님은 패배를 하셔서 뭐 대략 이제 한 6,70만 원 정도를 패자는 카운터로. 한 100만 원 지출하신 것 같네요. 많이 드셨네요. 잘하셨어요. 네. 우리 홍 100만 작가님 원 맨날 돈 필요가 없대더니. 홍 작가님 우리한테는 왜 그래서 돈이 맨날 돈 없는 겁니다. 없대더니. 차 한 잔도 안 사면서. 이런데 내기하면서 돈 쓰고 말이야. 그러네. 내기 중독이었구만 아주. 그래서 돈이 없는 겁니다. 도박해요? 그렇게? 이게 그 법적으로 그 판례를 보면 도박이 네. 모든 것이 다 도박죄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기 골프, 뭐 내기 화투 이런 것뿐이 아니라 맞아요. 화투 100원 이상이면은 그거 뭐지? 도박으로 들어간다면서요. 아니요, 그게 뭐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요? 네, 이게 근데 뭘 보냐면 그 사람들한테 이 돈이 큰 돈이냐 안 돈이냐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요. 그래서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잘 사는 사람들끼리 뭐 10만 원 뭐 이 정도로 하니까. 네, 10만 원, 20만 원 하는 거는 그렇게 안 보면서 어떤 경우는 뭐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끼리 하면 무슨 뭐 점 100, 점 1000도 도박이 되려면 될 수 있는 거죠. 판이 커지면 그 돈 커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상대적인 돈까지 고려를 하거든요. 헤드라인이 생각났어요. 뭐요? 현직 교수와 변호사가 포함된 전문 도박 사기단 검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사기 도박은 도박이 아닙니다. 사기인가요 그냥? 네, 그냥 사기죠. 아. 네.
그러네. 그러면 타짜의 그건 사실 그거 도박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기죠. 사기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그런 게 이게 사기 도박과 도박은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네. 도박빚은 예를 들어 제가 안 갚아도 된다면서요? 안 갚아도 되죠. 네. 근데 사기 도박이면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니까 잘못을 저지른 쪽이 갚아야 됩니다. 돌려주거나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기 도박은 도박이 아니니까. 전 맨날 타짜 옛날 만화 시리즈도 그렇고 타짜 영화를 볼 때 늘 궁금했던 게 이게 왜 타짜일까? 이건 사기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도박의 그 하투나 트럼프의 운영 원리라기보다 그 운영 원리를 응용한 사기법이잖아요. 예림이 빤스 같은 거. 그런 치트키드 쓰고. 근데 사쿠란가 그거. 예림이 급해 봐봐. 그러다 보니까 예림이는 빤스를 뭔가 제가 그래서 그 영화를 볼 때 왜 싸늘하다 할 때 있잖아요. 네. 조승우 씨가 그때 시사회 때 봤는데 그때 약간 피식했거든요. 제가 그런 쪽으로 되게 시니컬하다 보니까 사기를 치는 무대에서 싸늘하다 하니까 그게 약간 이거 왜냐면 명운을 걸고 진짜 운을 걸고 있는 거 있잖아요. 무슨 왜 옛날 도박 영화도 옛날 홍콩에도 도박 영화가 많은데 그 중에도 사실 굳이 다 지금식으로 분류하면 진짜 도박 영화가 있고 사기 도박 영화가 있었는데 뭐 안경 같은 걸로 보이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도성인가요? 몰라요. 너무 많이 봐서 기억이 안 나요. 바보 되는 구분도 안 돼. 도성 뭐 구분이 안 돼요. 너무 많았고 비슷비슷한 게 나온 사람도 비슷했잖아. 요건 아닌가? 또 각계당 막 3, 4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재밌네. 도신 도벽. 남의 돈 세배갖고 도박해. 도망. 도주. 마지막은 도망이겠군요. 도주하다 도로에서. 다시 판표. 이게 재밌네. 일본에서 나온 도계자. 그래파 소년의 제가 끌어서 한자가 나왔기 오래가네. 그러게 대표님 한자가 나왔기 안 빠지네 잘. 그게 이 시즌 제가 왓챠로 보는데 일주일에 한 편씩 나오다 보니까 아직도 다 못 봤어요. 원래는 한 이틀이면 다 보는 건데 다 나왔으면 다 못 봐가지고 어쨌든 어쨌든 도박은 두 분이서만 하시는 거죠? 네, 이게 다른 옵저버까지 하면 껴가지고 3명이 하는데. 3명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박은 우연적인 요소가 개입돼야 도박이거든요. 노력에 의해서 하는 건 도박이 아니에요. 내기지. 네, 그러니까 내기랑 도박은 다릅니다. 도박죄의 어떤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네, 내기랑 도박은 전혀 다릅니다. 그 우연적인 거 그냥 사기를 안 친다는 전제에서 화투도 다 우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연히 개입이 되니까 그거는 도박이고요. 화투, 바카라, 이런 건 다 우연히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실력으로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기 골프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게 이제 도박이냐 아니냐 가지고 그렇게 많았는데 결국은 약간 그런 내기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도박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랑 홍 작가님이랑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누가 더 살을 얼마나 많이 빼냐로 하는 거는 도박이 아니라 내기죠. 이거는 불법 그러니까 밑장 빼기를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그건 왜 사기 도박인가요? 근데 그러니까 사기 도박이 도박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분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마지막에 위너에게 뭔가를 준다를 너무 큰 거를 걸면은 그건 도박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돈을 벌고 이런 것들도 다 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상황에 처해서 그 돈의 그 액수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박 중에서만. 내기는 사실 문제가 없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집문서 넘겨준다 이런 거. 경제 활동에서도 도박이 아니라 내기적인 차원은 굉장히 많죠. 주식시장도 사실 그런 거고 주식시장뿐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딜들이 이제 노력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내기랑 도박은 다르고요. 저희는 내기를 한 거지 도박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살을 열심히 빼시면 역시 집문서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집이 없기 때문에 집문서를 전세 계약금 문서가 좋지 않겠나. 전세 자금을 걸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두 분이 좀 그 균형추가 좀 바뀌어요. 박 변호사님은 두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이잖아요. 그 사람은 홀몸이잖아요. 말로는 아버님과 동생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 홀몸이지. 홀몸이지. 애용이 3마리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이제 둘이 집문서를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에 살고 계시다 그래도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뭘 걸어야 되나? 다른 거죠. 역시 그럼 머리카락인가 홍 작가님. 홍 작가님이 지금 살을 많이 빼셨는데 그러면서 머리도 많이 좀 같이 좀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다이어트는 원래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니까 얼굴이 굉장히 젊어지시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외모가 괜찮아지셨어요. 진짜로. 너무 막 이렇게 젊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젊어 보여서 이제 55쯤으로 보이나요?
아니요, 이제 30대로 보이죠. 그래서 저런 이렇게 된 김에 머리도 블링아웃 하기를 뭐 권하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얻어 드셨다 진짜. 100만 원이나 얻어 드셨다더니 야, 이 진짜 장난 아니네.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패배자한테 관대하거든요. 하회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어 아주. 네, 패배자한테는 관대해야 됩니다. 너무 심하네. 너무 심하시네 근데 과하다. 용 작가님 요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레이저 모바일 치료기가 나온대요. 뭐 이렇게 쓰는 거 그거 레이저로 한 번에 아니에요? 머리를 태워버리는 그 거예요? LG에서 레이저로. 나오는 프라엘인가? 그 적외선인가 하는 걸로 그 아니에요? 얼굴에 왜 LED랑 레이저랑 두 개를 해서 얼굴 뭐 피부를 네네네. 괜찮게 해줬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다 뭐 과장 광고였다 뭐 그런 제품 하나 네.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그거를 모바일용으로 낸대요. 근데 거기서 뭐 임상 실험을 했더니 굉장히 모발이 많이 증가했다 뭐 이런 걸 보시고 지금 막 기대에 차 있더라고요. 머리 그거 화상 입고 다 태워서 화전법이라고. 아니 이거 다 태워야 뭐가 더 새롭게 좋은 비료가 되어라. 어쨌든 블링아웃을 제가 항상 권해드리고 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옛날부터 대표님이 해라 차라리 스타일링을 하면 된다. 우리 예전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 몸이 좋아져서 이제는 진짜로 해도 되네요.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분노의 질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대머리. 나 지금 분노 확 빡치네 이거 지금. 분노의 질주라니. 분노가 확 치미네요. 세상에. 과하시네. 박 변호사님 진짜 우리 오랜만에 보잖아요. 네네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네. 저는 패자한테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박 변호사님이 되게 이렇게 후하셔. 마음이 사람한테. 넓어 진짜. 조금만 그래도 다 이쁘다 잘생겼다. 맞아. 아까도 그쵸. 좋은 사람이시다. 그게 거울을 보면서 항상 학습됐던 거기 때문에 좋은 분이세요.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넓은 분이세요 아주. 그렇습니다. 홍 작가님이 좋은 친구 만났어. 네네.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블링아웃 하시면 면도기는 제가 꼭 선물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깎아도 주시나요? 네. 바르라니?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레이저 화전법을 이용한 LG의 기계가 알아서 정리해 줄 것 같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네. 홍 작가님의 책을 10권 사서 10번씩 총 100번, 한 권당 10번씩. 신도 여러분들 그렇다는데 나 같으면은 탈한다. 런? 아니 근데 저는 30권 정도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 선물로 많이 주고 그랬는데 다들 평이 되게 좋아요. 저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좀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많이 힘드시구나 요새. 아니 좀 힘들죠 아무래도.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아무래도 많이 사셔야 또 내기를 해서 저한테 탕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네. 잠깐만요. 30권이나 사셔갖고 얻어주셨으면 그럼 본인이 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100만 원 얻어먹고 30만 원 사봐야 뭐 그 정도는 사줘야죠. 네. 저는 패배자한테 관대하니까요. 진짜 마음이 넓으시다. 우리 홍 작가님이 박 변호사는 꼭 붙들고 있어야겠다 진짜. 이렇게 좋은 친구를. 근데 그분은 이제 꼭 붙들면 금방 이제 흩어지는 것도 운명이신 것 같아서 이렇게 적당히 붙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랜만에 오셔서 우리 오랜만에 취미 특집 하잖아요. 박 변호사님.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면도. 네네. 이게 사실 제가 대표님한테 되게 야심만만하게 네. 뭐 조약의 세계사와 뭐 어떤 법적으로 뭐 조약에 대해서 뭐 일사조약, 한일협정 뭐 애가 좀 분석해보겠다 이렇게 야심만만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기야 막 면도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죠. 네, 이게 오늘 근데 약간 그 카테고라이징이 조금 저도 좀 생소했어요. 면도가 취미일 수 있는가? 근데 뭐 취미라는 게 맞아요. 뭐든지 뭐 이렇게 집중해서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게 취미니까요. 하는 취미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박 변호사님이 지금 그 면도를 취미로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일단 면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막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미라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삶에서 늘 하는 거를 좀 재밌게 하는 게 보통 취미인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가장 큰 취미라고 하면 대부분 미식이 많잖아요. 뭐 음식점 찾아다니고 뭘 먹고. 아니 뭐 취미 자체가 그냥 전문적인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게 취미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바쁜 사람들, 뭐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정말 막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있죠.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취미의 영역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게 이제 뭐 바쁘신 분들 혹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너무 바쁘시거나 돈도 좀 모자라고 약간 이런 분들은 그런 취미를 가지면 너무 어떤 삶의 영향이 커요. 그쵸.
그래서 맨날 하는 거에서 취미를 찾기가 쉽거든요. 뭐 자기 전에 뭐 술 한잔 먹는다든가 먹을 때 뭐 요리를 좀 한다든가 아니면 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취미인 경우가 많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 취미라기보다는 그냥 살면서 이렇게 갖는 소소한 행복?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살면서 어차피 해야 되는 일들을 취미로 만들면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어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서 그런 발상의 전환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의미 부여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나 요리를 할 때도 이게 뭐 대충 그냥 뭐 데워 먹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몸에 들어가고 끝인데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 먹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 굉장히 그거 자체가 어떤 삶에 또 이렇게 활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이거는 강원도에 있는 농부님께서 어떻게 감자를 내가 요렇게 해서. 그게 요즘 뭐 마켓 관리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사실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레떼루가 아니라 뭐죠? 그게 라벨을 붙여서. 네, 자꾸. 그 어느 말이에요? 이게 라벨을 레떼루라고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처음 들어봐요. 뭐 그런 용어 모르세요? 몰라요. 레떼루를 붙인다, 뭐 구찌가 크다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구찌가 크다는 들어봤죠. 이제 근데 다 저희 그런 쪽 언어예요? 예, 옛날 그건 처음 들어봐요. 어떤 사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랬구나. 하긴 그렇죠. 이렇게 택배가 온 걸 뜯으면서 그럼 이게 얼마나 고혈을 쥐어짜서 택배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서 못 살아 진짜. 최대한 빨리 나에게 이렇게 가깝고도 싸게 온 것인가. 솔직히 요즘 사람들 취미라 그러면 대부분 쇼핑이거든요. 그쵸. 안 사도 보는 거, 쇼핑몰 보는 거. 아이 쇼핑이든 쇼핑이든 쇼핑인데 쇼핑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의미 부여를 안 하고 하면 그냥 필수품을 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돈을 주고 물건이 생겼다 끝. 근데 그 과정을 뭔가 고르고 그걸 고른 걸 보고 좋아하고 택배를 뜯으면서 좋아하고 이런 게 이제 취미로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나랑 제일 많이 연락하는 분이 택배 아저씨 아니겠어요? 네, 요즘 뭐 쿠팡맨하고 이제 남편보다 쿠팡맨을 더 많이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대충 그 커버리지가 있으니까 자주 시키시는 분은 대충 그 집에 대충 인적 구성을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것도 그거지만 여기 사는 분 이번에 월급날이구나라는 거 이거 알 것 같아. 그래요? 월급날 되면 바로 배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몰려서 주문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가 월급날이겠구나 이런 거 추측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맨날 하는 취미를 맨날 하는 면도. 그러니까 뭐 사실 남성분들 성인 남성들의 경우는 매일 성인 남성과 성인 남성이 아니라도 어떤 그 채모를 또 면도하셔야 되는 그쵸? 분들도 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스님들과 비구니 분들 그리고 블링 아웃 하신 분들과 분노의 질주 주연 배우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매일 면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면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머리카락만 다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 뭐 이렇게 자꾸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우리라고 하는 그렇고 성인 남성 및 많은 사람들이라면 거의 매일 하는 면도가 어떤 거고 도대체 왜 수염이 나는 거고 이 면도를 잘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뭐 그런 부분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 지금 면도라고 그러면 굉장히 안물 안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원래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닙니까? 근데 되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그 네이버 뭐 다음 이런데 면도 카페가 있어요. 면도에 대해 논하는 카페. 면도 용품들을 이제 공유하고 거기 이제 뭐 벼룩시장 이런 데서는 면도기, 면도나 이런 것만 서로 팔아요. 그 카페 회원이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한번 세봤거든요.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몇 개 있는데 합치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중복이겠지만 그래도 각각 해서 네네네네. 글쎄요 한 10만 명? 한 4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합치면. 뭐 이름은 여러 가지 카페가 여러 가지 중복이 있겠지만 그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취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도 제가 지금 분명히 하고 나면 네가 면도에 대해 뭘 아냐 이 깊이 없는 놈아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하시면 뭐 하면서 그럼 밑에다가 자세히 또 알려주시면 되지 본인이. 네네. 저도 뭐 이제 배우면 되는 거니까요. 네, 뭐 그렇습니다. 면도의 깊이라니. 근데 저는 주변에 그렇게 수염이 많은 분을 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물론 깎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왜 오후 되면 약간 파르르해지잖아요. 많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실 뭐 서양인들에 비해서는 거의 뭐 수염이 많이 안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동아시아인들이 거의 제일 안 난다고. 그거 보시면 알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뭐 수염으로 유명한 사람들, 뭐 마르크스. 수염하고 우리나라 하면 뭐 퇴계 이황 이게 보면 털보 무슨 국밥집인가 거기 족발집인가 거기에 얼굴이 걸리신 우리 마르크스님 그죠 뭐 파파스머프 같은 그렇죠.
그분하고 뭐 태계 이왕 이순신 장군 그 수염을 비교해 보면 어떤 그 늠름함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옛날에 그런 수염은 아래로 이렇게 길게 예쁘게 다듬은 그런 수염인데 마르크스의 수염이나 아니면 파파스모프 수염들은 그냥 무성하게 풍성하게 그냥 자란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뭔가 이렇게 인종 차이에 따른 털의 그런 게 달라서 그럴까요? 다 다릅니다. 인종마다 털의 종류가 다르고 털이 나는 스타일도 다르고 같은 인종 내에서도 되게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그냥 관우 수염과 장비 수염 비교해 보시면 장비는 수염이 막 곱슬곱슬하게 마르크스식으로 나고 네.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옛날 그림 보면 마르크스처럼 그렇게 늠름하고 우람하게 나지 않고 조금 나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윤두서 자화상 네. 그 그림도 그런 식이잖아요. 약간 마르크스형 네, 그런 수염이고 반면에 이제 관우형 수염을 밑으로 쫙 이렇게 그런, 쓰다듬는 수염. 네, 그런 수염을 근데 약간 그 수염의 이상형으로 본 게 아닌가. 근데 대부분 요즘 그 수염 카페 이런 데서 보면 수염 카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면도 카페와 네. 발모 그러니까 수염 카페가 있는데 발모? 그러니까 수염을 기르는 카페요. 네네. 수염의 모양에 대한 카페. 그 카페에 가면 또 이제 주로 뭐 예속 논쟁하나요? 미녹시딜을 바른다 뭐 그런 더 잘 나게 하려고 그 미녹시딜 그 탈모 약들을 실제로 네네. 수염에 발라요. 턱에다가. 네네네. 저 옛날에 관우 수염 보다가 전지현의 긴 생머리와 관우 수염의 차이는 뭐 전지현 씨가 그 길고 그쵸, 되게 찰랑한 머리카락 똑 떨어지는 그 그치. 긴 머리를 이렇게 유지를 지금까지도 그게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하시다 보니까 그 뭔가 그런 그때 약간 그런 기시감이 저게 관우 수염이 저런 거였을까? 관우 수염 보통 그렇게 그리잖아. 되게 길잖아 또. 미염공 그래가지고. 그쵸. 네. 아름다운 수염을 가진 사람 미염공. 수염이 안 예쁘다 이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막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우가 전지현 씨의 그런 길고 쭉쭉 뻗은 찰랑 이렇게 수염으로 찰랑찰랑하는. 그래서 왜 칼싸움 할 때 보통 그분들은 이제 그 큰 긴 돌을 쓰니까 네. 접근자는 딱히 없었겠지만 가까이 다가갈 때 제3의 무기가 있다는 거지. 솔직히 이걸로 그 정도 되면 전지현 정도의 머리 정도 되면 잘 휘두르면 찰싹 정도는 되지 않아요? 머리채 잡는 것처럼 수염채를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겁하다. 어찌 갑자기 장군끼리 싸우는데 그런 비열한 수를. 개싸움이지 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고래로 수염을 안 기르는 게 이상해요. 왜냐면 수염은 그냥 자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면도를 하는 게 특별한 일이지 그쵸? 수염을 기르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수염을 기르는 게 특별한 일이 된 사회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근데 어쨌든 면도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염을 면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옛날에는 그런 전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변발하고 수염채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쵸. 왜냐하면 특히 이제 막 고대 그리스에 막 팔랑크스하고 막 바로 이제 막 붙어가지고 방진을 하면 수염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끼나 거기. 낄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잡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수염을 뭐 이렇게 뽑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머리채를 잡는 게 아픈 것보다 수염을 잡으면 더 아플 거거든요. 수염이 더 아파요? 굉장히 억세고 머리카락에 비해서 굉장히 빠질 때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럼 관우 수염같이 긴 수염을 딱 잡으면 정말 관우 바로 지지치는 거 아니야? 내 목은 잘라도 수염은 자를 수 없다.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염을 이렇게 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수염 얘기와 면도 얘기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면도 얘기부터 현대 면도 얘기부터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오늘 수염 면도 하셨습니까? 네, 뭐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녹음하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요? 녹음하는 날. 대표님 수염 많이 안 나죠? 이렇게 봐도 이게 푸름한 자국이 별로 없어요. 저는 딱 이렇게 감싸는 고티. 뭐 아전수염. 악마수염. 아전수염. 뭐가 나? 악마가 나? 아전이나? 저는 그냥 얼굴 형태와 수염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딱 그냥 제 얄 작가가 예전에 해준 말이 있어요. 형, 조선시대 외국인이 찍은 사진 보면 형 같은 사람 진짜 많다. 그 약간 훈장님 얼굴 있잖아요. 네네.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째려보는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곤방들 딱 고관상이거든요. 그래서 수염도 그렇게 나요. 이거 길면 그렇게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보니까 이왕이나 관우 같은 건 안 되겠고 그 당시 그 옛날 사진 보니까 그때도 훈장님들도 그렇게 곱게 나신 분이 없더라고요. 혹시 동아시아 사람들이라 그런지
마르크스 같은 그 숯이나 이런 건 아니고 뺨에는 수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기르다 보니까 이게 게다가 또 이게 무슨 펌 기술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별로 안 나 있죠. 그 사진들 보면. 그죠. 생각보다 되게 숱이 없어요. 딱 그 옛날 진짜 아무 때나 그냥 뭐 1900조 구한말 무슨 사진 치면 저 나옵니다. 어디든 마치 왜 시간 속 시간 여행자 사진 있잖아. 그 나와요. 나도 보다가 이거 내 얼굴 너무 흔한 얼굴. 너무 흔한 동북아시아의 두백수님도 조선시대 얼굴이잖아. 그렇지. 두백수랑 내가 둘이 시간 여행자예요. 둘이 이게 진짜 구한말이든 뭐든 뒤지면 다 나와. 어디든 우리 둘이 친구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랜 인연이시네요. 두 분이. 그렇군요. 네. 근데 수염이 그 숱도 없는데 두껍잖아요. 그죠. 이게 동양인 수염이 서양인 수염에 비해서 숱은 적은데 하나하나가 더 강하대요. 더 두껍고. 두꺼워요. 두껍고 억세고 근데 나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수염이나 이런 게 굵어진다라든지 길어진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그거 아니다 그랬는데. 네, 그럴 리는 없죠. 근데도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20대 때 처음 면도할 때보다 사실 느낌이 좀 그렇거든요. 느껴지는. 뭔가 그런 20대 때의 몸이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만든 그런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어서 피부 결도 나빠지고 모의 결도 나빠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례로 20대 때는 코털도 안 나온단 말이야. 코털은 그렇죠. 근데 30대에 넘어가면 나이 먹으면 코털 왜 나와? 코털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코털과 귀털은 계속 자랍니다. 나이 먹을수록. 그래요? 그리고 그거랑 똑같이 코랑 귀는 죽을 때까지 자랍니다. 사람이 점점 코가 길어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점점 귀가 커지고 나이 먹을수록 코가 계속 커지거든요. 조금씩 성장해. 위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왕상창할 거. 보통 근데 이게 또 오똑해지면 좋겠다. 오똑해진다기보다 옆으로 이렇게 넓어지죠. 곤란하네 진짜. 그래서 코털, 귀털 이런 거는 안 나던 게 이제 약간 나이 먹으면서 나는데 수염 자체는 20대 초에는 근데 좀 약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일 수 있고 어느 순간 자리 잡으면 그러니까 뭐 20대 한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비슷하다가 이제 오히려 연세가 많이 드시면 수염이 힘을 잃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로 면도를 하셨습니까? 저 요즘에 원래는 저는 그 뭐죠? 그 날 바꾸는 거 그냥 흔히 쓰는 질레트? 카트리지 면도기. 네, 질레트 면도기를 쓰다가 일주일에 한 번 뭐 하는데 막 오히려 이 위생 상태가 여러 가지가 별로인 거여서 일회용으로 바꿨어요. 일회용으로 바꾸니까 그거 한 개로 한 2번 쓰면 2주죠. 그러니까 2주. 일회용 어떤 거예요? 몇 중날? 2개 지금은 테스트 중이에요. 2개를 샀는데 하나는 시크랑 하나는 도르코랑. 근데 해보니까 도르코가 일회용 면도기는 더 좋더라고요. 도르코 일회용 면도기는 거기 그냥 같은 카트리지 면도기보다 더 싸거든요. 네. 도르코 6중날 이런 거 다 이제 일회용 면도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카트리지 면도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되게 둔한 사람이에요.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고 뭐 그냥 면도만 되면 됐지라는 건데 많이 안 나니까. 근데도 제가 시크 쓰다가 오늘 마침 뜯었어요. 오늘 면도 하길래 제가 원래 2개를 샀거든요. 비교하려고. 근데 계속 시크를 다 쓰면 도르코 써야지 하다가 도르코도 그냥 같이 써보자. 도르코 오늘 뜯었는데 오늘 제가 도르코 일회용 면도기를 해본 결과 이게 훨씬 잘 되더라고요. 느낌상. 시크가 그리고 원래 좀 날카로움이 굉장히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지금 세계 시장에서 미국 시장만 봤을 때 점유율 1위는 무조건 이제 압도적으로 질레트고 2위가 되게 압도적으로 그냥 시크였거든요. 항상. 그리고 이제 뭐 3위가 BIC 뭐 이렇게 갔는데 BIC는 볼펜 아닌가요? 네, 그 회사입니다. 맞아요. 프랑스 회사. 그래요? 네네. 빅 볼펜. 네네. 그 쇠볼 만드는 그러니까 쇠를 뭔가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그 회사 자체에 있는 거구나. 그 회사가 원래 면도기 회사고 그 다음에 볼펜 회사인 건데요. 근데 그 BIC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날이나 아니면 양날 일회용 면도기. 그게 우리나라 양날이 있어요? 일회용인데. 일회용 면도기인데. 지금 아마 요즘 쓰신 건 6중날 이런 거 쓰셨을걸요? 뭔가 2중날인가 3중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그거 충분히 가능하죠. 보통 요즘 카트리지는 다 그 2날로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BIC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데 외국은 어딜 가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관에 가면 그 주는 파란색 면도기 있죠. 네. 그게 우리나라는 도르코랑 이제 슈이코라는 회사 때의 존재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건데 전 세계 어딜 가나 그 BIC의 그 노란색 그 일회용 면도기가 나와요. 이것이야말로 그 우리 카카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거 그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도르코가 미국 같은 경우는 점유율 거의 2위라고 보시면 돼요. 도르코는 또 칼이 유명하잖아요. 네, 뭐 같은 원래 시칼 뭐 만드는 이런 회사니까. 거.
그래서 도르코가 온라인 판매는 지금 질레트도 거의 꺾었었다가 질레트가 그래서 도르코 때문에 20%를 낮춰요 가격. 아 질레트가 비싸다면서요? 굉장히 비싸죠. 비싸요. 굉장히 비싸고 금방 또 날이 망가져요. 제가 바꾼 이유가 그거예요. 첫날 사서 처음 할 땐 진짜 좋아요. 진짜 얼마나 좋냐면 너무 매끄럽게 싹 돼요. 약간 자극 없이 네. 정말로. 그래서 싹 되는데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뭐 그 다음 주나 일주일에 후에 하면 아니면 또 나갈 일 없으면 더 늦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갈 일 없으면 아예 안 하죠. 길어도. 근데 뭐 3일 정도 있다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할 때와의 그 차이가 나같이 둔한 사람에게도 느껴진다니까. 이게 뭐 이게 뜯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왜 옛날에 우리 에피소드 중에 윗니가 나온 윗니 휴스턴 보디가드 영화에 보면 네. 보디가드께서 그치 저렇게 해줘야지. 그래. 죽어버려. 미국 영화니까요. 우리 케빈 코스트너 형이 네. 일본도 자기 수집한 일본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영화에서. 그래놓고 휘트니의 그 스카프를 그 위로 그냥 떨어뜨리는데 날이 그게 그 위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되게 부드럽게 싹 잘려요 진짜. 실제로 면도날이 더 날카롭죠. 당연히. 인류가 만든 칼 중에 제일 날카로운 칼 2개거든요. 메스랑 면도날. 근데 그게 눈에 그러니까 느껴질 정도로 속도가 무뎌지는 속도랄까? 그게 확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게다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사실 계속 써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깨끗이만 닦으면 큰 무리 없이 잘리는데 뭐라고 할까? 이게 점점 위생 상태랄까? 시각적으로 씻어도 왜 점점점 뭔가 끼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싼데. 그치. 한 번 쓰고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 한 개가 보통 한 3-4천 원 정도 해요. 그 날 하나가 한 번 쓰기엔 진짜 아깝다. 한 번은 안 쓰죠. 그러니까 많이 쓰시는 분 몇 달씩 쓰시는데 닦으면서 근데 그 시각적으로든 뭐든 하여간 위생 상태가 점점 이게 아무리 씻는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각질이라든가 그런 그걸 기타 어떻게 닦아요? 손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일단 그 뒤가 요즘 좀 이따 제대로 설명 드릴 텐데 뒤가 뚫려 있어서 물살로 일단 닦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이게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각질을 깎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바이오닉을 깎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얼마나 세균 같은 게 많이 붙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레이저핏이라 그래서 아예 숫돌같이 이렇게 갈아내는 게 있으니까 숫돌이랑은 좀 다르고 이게 재질은 이제 TPU라는 플라스틱인데 고무 같은 느낌이거든요. 거기다가 밀면 위쪽에 있는 그런 위생을 어떤 뭐 세균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닦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따로 관리를 하면 수명을 뭐 2배씩 쓸 수 있다. 그런 걸로 살짝 코팅돼 있을 거니까 그거를 벗겨내는 거군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약간 날도 살짝 갈고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뭐 그러면 2배씩 쓸 수 있다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박 변호사님 왜 저한테는 오늘 면도했는지 안 물어보시죠? 오늘 면도 하셨습니까? 오늘은 못했습니다. 네. 오늘 면도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도 괜찮죠. 저도 잘 안 나서. 네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네, 저도 물어봐 주세요. 볼 때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도 잘 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마다. 네. 이게 수염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본 게 뭐 이렇게 그런 생각보다 면도하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뭐 자기 면도한 방법으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끼. 그렇죠. 뭐 도끼로 할 수도 있고 전기 면도기 쓰시는 분들이 일단 되게 많고요. 생각보다 회사에서 그거 두고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봤고, 네. 그러니까 집에서 있어도 바빠서 못 하고 올 땐 회사에서 하면 되니까 꼭 서랍에 두고들 쓰시더라고요. 네네네. 그것도 위생 상태가. 근데 전기 면도기 써보시면 위생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네, 저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갖고는 빼서 탁탁 털어내고 그러는 것 같던데. 털어내는 것밖에 못하는. 요즘 세척용도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질레트 그거 쓰면서도 세척해도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세척이 돼도 문제인데. 물세척 돼도 이것도 전기면도기도 그래요. 물세척 가능한 전기면도기 있는데 막상 그걸로도 써봤는데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아예 키트가 나와요. 세척액 키트라 그래서 알코올 뭐 이런 걸로 만든 세척액 속에 그 면도기 전기 면도기를 꽂으면 거꾸로 꽂으면 얘가 막 진동하면서 그걸 이제 닦아줘요. 이렇게 씻겨주는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그 키트가 생각보다 비싸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안경 닦기용 초음파 소독기 있죠. 네네. 그걸로 많이 썼습니다. 네, 금은방 가도 그거 이렇게 그렇죠. 장신구들 그걸로 해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뭐 중국산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서 사면 뭐 한 2만 원?
싸네요. 정도면 사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싸요? 네. 사실 비쌀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2만 원에 사면 언제 도착해요? 한 달 반 정도. 알리는 항상 그걸 물어봐야지. 아, 잘 아시는구나. 브라질 거쳐서 운이 좋으면 한 달 정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키보드 네. 스킨을 키보드 스킨 중에 이제 그 앱 쓰는 프로그램이 단축키가 돼 있는 순간 피아노 키보드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피아노 키보드 스킨을 씌우나라고 생각했어요. 컴퓨터 키보드에 쓰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의 단축키가 각인된 스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영상 편집용 단축키, 뭐 오디오 편집용 좋다. 기타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살 수 있는데 요즘에 안 팔아가지고 알리에 찾았어요. 네. 사실 그 가격이 얼마 하겠어요. 얼마 하지 그치, 않잖아요. 스킨인데. 근데 그래서 몇 개 한 4개인가 5개 샀는데 한 반년 만에 받았어요. 오긴 왔네. 오긴 오더라고요. 잊어버릴 때쯤 와요. 네, 맞아요. 아 이런 게 있었지. 그래서 왜 아침에 배달 옵니다 할 때 왜 택배 뜬금 뭐 산 게 없는데 그럼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불안증이 좀 있거든요. 관에 갈 때 이런 불안증 있잖아요. 관이요? 관, 그러니까 경찰서 뭐 이런데 국세청, 뭐 동사무소, 요즘 죄 짓고 사나 봐. 주민센터죠. 주민센터 가는데 왜 불안해? 그러니까 그런 거 갈 때 그런 류의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경찰서 구치소랑 동사무소가 같은 건가요? 어쨌든 그래서 통칭 관에 갈 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사업자 그것 때문에 이제 국세청 가면은 이런 공포죠. 뭐냐면은 뭐 그냥 이번 달에 원천세 이거 신고하러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띡띡 보다가 세금 미납하셨네요. 25억. You under arrest? 약간 이런 공포가 있고 경찰서 같은 데도 왜 무슨 민원 때문에 가다가 이 자식 봐라 이러면서 갑자기 이런 공포가 나도 모르게 나 수배 중이었고 이런 거? 그런 공포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택배 그 알림이 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알림이 오면 공포 약간 살짝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서프라이즈 선물을 보냈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혹시 뭘 닮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탄저균. 그런 거 막.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공포가 있어요. 그런 미지의 공포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를 부르시면 되고요. 저도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국세청 직원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하시고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그냥 내라고 하지. 너 이 새끼 없어. 몽둥이 들고 쫓아오지 않아요. 고승줄로 묶고 이런 거 안 하죠. 국세청 직원분들이 굉장히 끈기가 있으세요. 끝까지 아니요, 그러니까 받는 쪽으로 끈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법인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법인에서 뭐 매출이 없었어요. 그냥 이름만 있었어요. 이름만. 그럼 휴업 신고를 해라. 그래야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그거를 3년인가 4년 동안 계속 전화해가지고 휴업 신고 좀 해주세요. 세금 신고 때만 되면. 미신고로 돼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 과태료 넣을 수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하신 것 같아요. 과태료 이런 식으로 과태료 부담 안 하고 굳이 끝까지 그렇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태료 내겠다는데. 그래서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매겨야 돼 그러면. 그래서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모르는 택배가 오면 내가 술 먹고 또 무슨 짓을 했구나. 뭘 질렀나 이번엔. 그런 거 있지. 제가 술김에 막 로봇 청소기 사고 그러거든요. 후회하고 큰 거 지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내한테 굉장히 혼나고 그러죠. 오빠 미쳤어? 막걸리를 20병을 샀어. 혼나실만 하네. 혼나야지. 막걸리 그 유통기한도 있는데.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알리바바 늦다는 얘기. 저는 옛날에 그 맥북에 붙이는 스티커 있잖아요. 뭐 스누피 스티커 이런 걸 하나 사려고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무료 배송인데 뭐 400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 어떻게 제대로 오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full protection, perfect protection. 이게 어떤 포장이 굉장히 완벽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방수, 방진, 그다음에 이제 워터프루프뿐이 아니라 공기에서도 차단하는 완벽한 그 차단으로 배송을 하니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탄저균인가? 아니 그냥 스티커인데 그래서 일단 뭐 모르겠으니까 3장 주문했거든요. 그리고 또 잊어버릴 때쯤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아까 잊어버렸거든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택배를 받았는데 왜 우편같이 막 이렇게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한 둥그런 게 왔어요. 뜯어보니까 페트병이 온 거예요. 이 페트병이 뭐지? 보니까 페트병 속에다 말아가지고 그렇네 진짜. 그렇네요. 방수, 방진, 진공. 완벽하네. 허튼 소리 안 하셨네요. 네, 정말 완벽하더라고요. 저는 알리 얘기하니까 전에 얄 작가님 해주신 얘기 생각나요. 얄 작가님 옛날에 고프로 사셨다면서요. 약간 짝퉁 고프로인데 너무 비싸니까. 짭프로. 그치. 그걸 샀는데 8년째 안 오고 있다고.
네. 그럴 때는 저 디스퓨트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걔네가 이제 45일 안에 안 오면 디스퓨트 할 수 있어요. 8년째 못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리에도 좋은 면도기를 몇 개 팝니다. 네네. 그것도 얘기를 드려야겠. 네. 이게 수염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수염이 같은 굵기의 구리선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 기준이고 동양인의 경우는 더 강할 수 있어요. 거의 철에 가까울 수준으로. 철사보다 더 강합니다. 근데 굉장히 얇으니까 이게 강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그냥 뭐 철수샘이랑 그 수염 조금 났을 때 비교해보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서양인들은 청동기인이고 동양인들은 철기인은 되는군요. 철기여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수염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살짝 났을 때가 제일 까슬까슬하고 따갑지 않나요? 그렇죠. 짧으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 구리 전선도 짧을 때가 아프겠죠. 길면 사실 별로 아플. 이렇게 쳐서 아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치면 이제 아까 네. 관우의 무기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그렇게 굵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면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면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뭐 전투를 이유로 혹은 이제 뭐 유행을 이유로 아니면은 뭐 어떤 종교적 권위나 뭐 정치적 권위를 이유로 면도를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이 면도를 했다는 기록은 거의 한 4, 5천 년 전부터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면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구리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정말 테크니컬리 구리로도 못 깎는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청동기 시대면 청동은 조금 더 경도가 있죠. 청동기 시대가 되기 전에는 사실 이 어떤 칼을 석기나 이런 걸로 뭐 면도를 하고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흑요석이나 이렇게 뭐 날카로운 칼로 날카로운 돌로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찔리면 죽는 거 아닌가요? 아더처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또 그게 정말 뭐 20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면도는 굉장히 목숨 걸고 하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목에도 나니까 많이 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턱도 잘못해서 비면 뭐 피부가 날아간다거나 잘못하면 뭐 경동맥으로 하긴 요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면도날이 되게 얇고 그래서 그러니까 깎기에 용이하게 돼 있지만 예전에는 그 기술 그건 정말 초절정의 기술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쇠를 얇게 그렇게 만든다는 게.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두꺼운 거를 그 날면만 좀 더 얇게 깎아서 이거를 하는 건데 그거 진짜 손에 힘 빠지면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그 바이킹들 보면 큰 이제 도끼로 면도하잖아요. 도끼로 면도하다가 아차 하면은 그냥 뭐 안녕. 발가락, 손가락 뭐 이런 거 날라가는. 그는 좋은 전사였어요. 그래서 인류가 근데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물을 묻히면 약해집니다. 같은 굵기의 구리선 같은 게 물을 묻히면 알루미늄 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랑말랑해지는 것 때문에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러 나왔고요. 네. 처음에 물을 묻혀도 이게 그냥 물이라는 거는 묻히면 바로 흘러내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워요? 담가요? 누워도 거기 담궈요. 핥는다 약간 비슷합니다. 네. 아, 그럼 점도가 있는 것을 쓰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점도 있는 걸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침밖에 없거든요. 소가 핥으면 네. 소가 있죠. 소. 우리의 친구 소. 머리 이렇게 서던데. 근데 소한테 핥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가 생각보다 그 침이라는 게 되게 빨리 말라요. 점도가 있으면 더 빨리 마릅니다. 소도 취향이 있지. 따가운데. 소도. 그런가? 소한테 미안하다 갑자기. 소도 그게 있다고. 그렇네. 그 소가 핥은 머리가 되는 것도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계속 젖어 있으면 그 머리가 안 되겠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뭘 썼냐면 거품을 썼습니다. 거품이라는 거는 그 가래찜. 가래. 계속 핥다 보니까. 가래는 면도날 사이에 끼일 수도 있고. 거품이. 면도를 하고 싶은데 가래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잠시 기르고. 그만해. 네. 찬식 환자 재조명. 네. 술특집에서 나왔던 왜 이렇게 얘기처럼. 비위가 약해요? 비상해 진짜. 구치카미자케 그때 얘기할 때. 네. 그죠. 네, 할머니들이 씹어가지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침을 모아서. 비상해 진짜. 병 환자들의 침을 나도 모아서. 그때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할머니들이 씹다가 이게 온전히 씹는 게 아니라 어이 콜콜콜. 그래서 젊은 여성이 씹게 한다라는 말이 나왔었나 싶더라고. 다시 들어보니까. 노인네들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이러면서. 비상해 그만 좀 정말 해요. 심하네요. 너무한다 진짜. 네. 로봇 하지 마 좀.
정말 초등학교 때 하던 놀인데 이거. Back to the Future. 제가 그런 쪽 비가 좀 약해요. 아 그래요? 네. 터미네이터 그만해 둘 다. 죽는다. 그만하세요. 정색한다 나. 그래서 거품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거품을 제일 많이 쓰죠. 쉐이빙 폼. 비누를 어떻게 하냐면 비누에다가 붓을 막 이렇게 문지르면 네. 거품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 붓을 한 걸 이제 턱에 발라서 면도를 하는 거죠. 이런 건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여기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다수는 어릴 때 이발소나 이런 데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면도 거품용 솔이 따로 있어요. 그 붓이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씁니다 지금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게 면도하냐면 그 안전 면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외날 면도기. 그 외날이 아니라 양날이죠. 정확히 말하면 양날인데 그러니까 더블 엣지 그러니까 양쪽에 날이 있지만 네. 하나의 날인 거죠. 날을 겹치지 않은 하나의 날을 안전 면도기라는 면도기 안에 넣어서 그러니까 겹겹으로 둔 게 아니라 네. 하나의 날만 우리 왜 그냥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면도 날만 있는 거 있잖아요. 손에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쵸, 네모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면도날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예 뭔지 본 모를 적도 거예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좀 씹어봐서 알지. 주다스 프리스트 앨범 커버에 손으로 쥐고 있는 그겁니다. 그게 그 지금 말씀하신 네네네네. 면도날. 그래서 저희 사실 이번에 유튜브 콘텐츠가 제가 지금 대본에 지금 사진을 거의 뭐 한 40장을 넣었는데 네, 많이 넣어주셨어요. 이걸 지금 오디오 콘텐츠로 하는 게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안전 면도기라고 한번 쳐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아빠가 쓰던 거, 뭐 할아버지가 쓰던 거 이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주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면도기를 쓰고요. 그 면도기에 하나짜리 면도날 한 뭐 100원 정도 하거든요. 그 면도날을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를 오소리털 브러쉬 또는 뭐 돼지털 브러쉬 이런 걸로 비누에 직접 거품을 내서 그 거품을 바르고 그 안전면도기로 면도를 합니다. 오소리털, 그 동물의 털인 거예요? 동물의 털입니다. 내 털 깎겠다고 남의 털로. 이 아이러니. 이 환경주의자들이 또 들으면 기함할 얘기입니다. 아 요즘에는 그 합성털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과 석유를 이용해서 어떤 지구 환경을 파괴하면서 동물을 해치진 않는 그런 방식으로.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하는 게 그 얼굴에 씻는 브러쉬 중에서 그러니까 모공을 좀 더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하는 네네네네. 그런 얼굴 그 브러쉬가 있거든요. 똑같이 말씀하신 비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거품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걸로 얼굴에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그걸로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면도 브러쉬는 그거보다는 조금 세야 돼요. 그 얼굴에 하는 거는 면도 브러쉬보다는 조금 더 제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네. 근데 합성 브러쉬도 있고 네네. 그것도 최고급은 오소리털이에요. 있어야 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친환경적이지 않으니까 플라스틱도 친환경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거품기 있잖아. 머랭 칠 때. 머랭 칠 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 팔굽 운동도 되고. 그렇구나. 바쁘신 분은 우유로. 아니 뭐 그냥 계란으로. 비누로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계란인자. 거품기인데 계란인자를 하면 딱딱하게 굳어서 그건 커버라질까? 어떻게 비누로 되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비누물? 말씀하신 것처럼 비누 단순히 거품이 아니고 막 보글보글한 거품이 아니라 약간 그 생크림 같은 거품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란 흰자로 머랭을 치면 그걸로 분명히 면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면도가 아니라 굳힌 다음에 탁 부러뜨리면 수염이 딱 부러질 것 같아. 뽑히고 막. 그러니까 가장 약간 왁싱 느낌. 네,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왁싱. 네, 참 교티 않네요. 네. 어쨌든 마저 친환경. 말씀해 주시죠. 네. 친환경. 됐고요. 거품기.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면도 젤을 쓰십니다. 젤인데 이 젤이 그 뭐 대표님 아실 것 같은데 이 젤이 이렇게 짜면 거품이 돼요. 아, 그렇죠. 왜 비비면 버블 폼 형식으로 나오는. 그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버블 폼이 있고요. 깡통에 들어있는 버블 폼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깡통에 들어있는 젤인데 이 젤을 짜서 손으로 약간 만지면 거품처럼 돼요. 아, 살짝 만져야 되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바르면 이제 물기를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바르는 이유는 뭐 이렇게 면도날이 잘 나가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약간 좀 비누 같은 성분이니까 조금 뭐 상처가 난다거나 할 때 조금 약간의 소독 효과 내지는 약간의 씻어내는 효과 정도가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효과 때문에 하는 게 있지만 사실은 물기를 유지시켜서 수염을 깎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솔직히 말하면 굳이 이렇게 거품일 필요는 없어요. 옛날이랑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물, 기름 이런 거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물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는 거품밖에 거의 다른 선택지가 뭐 물 아니면 가래침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은 기름은 안 돼요?
기름도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기름도 떨어지잖아요, 물처럼. 기름도 물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끈적끈적한 기름을 어디선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죠? 식용유 말고 기름인지 물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렇게 끈적한 게 뭐가 있을까요? 콧물? 아 진짜. 네, 콧물로 면도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글리세린 성분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글리세린이라는 것이 물 같기도 하고 기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미끄덩미끄덩하지만 물인데 어쨌든 좀 끈적끈적하거든요. 근데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리세린이 정말 싸요. 네, 글리세린이 정말 싸고 현대는 이제 합성 글리세린을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요즘 샴푸라든가 뭐 린스라든가 이런 거에 약간 그런 제형 있죠. 끈적끈적하고 네. 그런 제형도 거의 다 글리세린으로 살짝 점도가 있는 그 제형이 그것도 거의 다 글리세린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면도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러브젤이나 러브젤도 마찬가지죠. 글리세린이죠. 러브젤이나 뭐 린스로 이제 린스를 바르고 그걸로 면도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엄청 보들보들하겠는데요. 제가 사실 솔직히 해봤는데 네. 냄새가 너무 세서 그렇겠다. 턱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 턱이 향긋해. 흔들리는 주걱턱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그리고 코 아래 하잖아요. 코 아래 콧수. 이제 머리 아프겠다. 네, 머리 아플 정도. 그렇겠어요. 아련한 첫사랑의 향기 같은 린스 냄새가 내 코에서 계속 나는데 몇 시간을 나더라고요. 재밌겠다. 네. 그건 좀 과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굳이 사실 뭐 브러쉬로 할 필요는 없고 그 요즘에는 그런 어떤 젤도 그 면도 젤도 아예 거품이 안 나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뭐 과학적 기준을 생각해 보면 기분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인류가 계속 거품으로 해왔기 때문에 거품이지 굳이 거품을 할 필요는 없죠. 거품이면은 씻을 때도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니죠. 오히려 거품이 더 빨리 그래요? 잘 씻기죠. 생각해 보시면 글리세린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추가로 글리세린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기본적으로 물을 하면 이렇게 씻기긴 하는데 뭔가 남는 느낌이 나겠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린스 같은 거 뭐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씻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품은 손을 씻으려고 손에 거품을 냈다가 물에 넣으면 그냥 바로 씻기잖아요. 그게 이제 최고 장점 중에 하나죠, 사실. 그런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브러쉬로 비벼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요 세 개가 되게 깊습니다. 어떤 비누를 쓰느냐. 네. 비누도. 네. 어떤 비누를 쓰느냐. 비누도 면도 전용 비누 같은 경우는 비누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의 비누 하나가 3-4만 원 정도예요. 되게 비싸네요. 네. 뭐 이탈리아산 뭐 금방 쓸 것 같은데 그런 비누. 그 이제 피부 보호를 위해서 뭐 매일 면도를 한다 치면 진짜 금방 쓸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오래 가긴 해요. 그래서 그게 또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3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비교하면 깡통은 크고 비누는 작아서 오래 쓸 것 같지만 오래 못 쓸 것 같지만 실제로 깡통은 조금 하다 보면 금방 끝나고 비누는 생각보다 오래 간다. 뭐 일반 비누랑 비교했을 때는 일반 비누보다 조금 딱딱한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래봤자 뭐 몇 년 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일반 비누 원체 싸니까. 몇 달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드는 게 어차피 왜 또 일반 비누가 아니냐면 우리가 일반 비누라는 게 옛날 비누에 비해 현재 비누가 세척력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되게 뽀독해요. 진짜. 지나치게 좋아요. 너무 뽀독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습력이 핵심인데 보습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집에서 일반 비누 안 쓰거든요. 아침에는 세안을 그냥 비누로만 하는데 일반 그냥 파는 게 향은 너무 좋은데 그게 너무 뽀독해서 얼굴이 이렇게 좀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안 비누로 나온 게 좀 나아요. 그래서 그런 거 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는 그냥 똑같이 그냥 취급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비누라 그러면 그 비누화 작용을 거친 것만 비누라고 해요. 예를 들어 도브는 비누가 아니에요. 그래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통틀어서 다 비누라고 하는데 도브는 미국에선 비누가 아닌 걸로 보거든요. 그럼 뭐예요? 일종의 화장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향이 센가? 세척 기능이 있는 화장품. 왜냐하면 거기는 비누 가루는 들어가지만 비누화 작용을 거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뭐 아예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는 도브나 뭐 이런 비누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보습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도브도 왜 그래서 이렇게 딱 씻었을 때 딱 뽀드득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도브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쵸. 도브 되게 그게 씻어도 계속 미끄덩거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뭐 보통 그 면도 비누라는 건 되게 미끄덩미끄덩해요. 그게 이제 보통 라놀린이라고 그 양털에 있는 무슨 성분이 보통 다 이게 들어가야 면도 비누다 뭐 이런 건데 결국 그것도 일종의 보습력을 유지하고 뽀드득 하는 거는 면도 크림을 만드는 데는 거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턱을 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뭔가 남는 듯한 게 사실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도브 비누나 저는 이런 걸 좀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도브도 향이 강해서 린스랑 비쌀 것 같은데요. 역시 마찬가지. 그렇죠. 흔들리는 주걱턱에서 이 도브 향이 느껴진 거야.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 하긴 신기한 게 우리는 저기 옛날에 어른들이 옛날 아버지들은 비누로 많이 했잖아요. 그쵸. 집에서 할 때 비누로 알뜨랑 비누 뭐 이런 거. 다이알 비누, 네. 막 이런 비누로 하시고 아니면 이제 면도 젤을 이제 거품이 어느 정도 보급됐을 때도 이제 물로 씻어내야 돼. 비누라는 느낌이 비누 같이 물로 씻어내야 될 것만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죠. 영화를 보면 외국 영화를 보면 면도 거품 그냥 수건으로 닦아요. 맞아요. 세수를 안 하고 물 안 씻어내고 그냥 닦고 그냥 외출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랑 너무 달라서 그 뭐랄까 그 쟤네는 쓰는 성분이 다른 건가 아니면 저 그냥 찝찝하게 비누를 저렇게 묻힌 거. 왜냐면 걔네 설거지 할 때도 그런단 말이야. 맞아. 똑같이 비누입니다. 똑같이 비누인데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좀 설거지 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흐르는 물에 씻는데 그게 아니라 왜 거품 다음 그 왜 세척 물에 그냥 해서 다서 그냥 바로 행주로 닦더라고요. 걔네들 그러니까 뭐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인 방식이 그냥 뭐 이렇게 그 스프레이로 나오는 세제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그냥 비누 그러니까 접시에 틱틱 뿌려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닦아요. 그러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 옆에 이제 좀 여러 명이 쓰는 데나 이렇게 보면 물을 이만큼 받아놔요. 네. 싱크대 한쪽에 물을 이만큼 받아놓고 그렇게 닦은 거를 이미 다 닦은 거를 넣었다 빼요. 저는 그냥 진짜 전 이제 나이를 먹고 그거를 알았거든요. 그렇게 설거지를 한다는 걸 알고는 진짜 경악했어요. 그렇게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물에서 담근 걸 꺼내서 마지막으로 이제 털고 행주로 그냥 닦고 딱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 미국에 있을 때 기숙사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기숙사에서 보면 한국 애들이 엄청 욕먹는 거예요. 한국 애들은 그 물이 받아져 있는 걸 보면 일단 세제로 닦고 넣었다 뺀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못 해서 애들이 물을 다 빼버려요, 계속. 그리고 이제 막 하면은 이게 물이 아까운데 왜 그래? 약간 뭐하러 그런 짓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욕먹고. 면도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대부분의 신사들이 맞아. 그냥 거의 옷을 우리는 이제 세안할 때 씻을 때 하니까 샤워라든가 그런 어떤 느낌인데 거의 옷을 입은 채로 정장 그대로 입은 채로 셔츠 입은 채로 그리고 그냥 닦고 그냥 바로 외출을 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서. 근데 어릴 때 이발소에서 면도했던 기억이 혹시 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발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른들이 뭐 하는 거 본 적 없으세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말고 전 본 적이 없어요. 대표님이 있으시죠? 전 많이 봤죠. 그때 보면 얼굴 씻습니까? 맞아요. 그때도 씻어요. 아니요. 그때는 거의. 근데 스팀 타월 같은 거 어쨌든 그 닦을 수 있는 걸로 닦았어요. 닦긴 닦았어요. 맞습니다. 그때 그 옛날 이발소에서도 보통 이렇게 비누로 거품을 낸 다음에 그걸 이제 면도날로 해요. 그럼 거의 사실 거품은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날카로운 날로 촘촘하게 면도를 해요. 그다음에 그 날을 그때 이발소 아저씨들 보면 이렇게 가죽 같은 가죽에다가 거기다 갈죠. 착 갈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안 남는데 그거를 타올로 닦아냅니다. 물론 그게 근데 드라이 타올이 아니라 약간 물수건 같은 스팀 타올 같은 거, 스팀 타올을 먼저 올려놔서 좀 이렇게 수염을 불리고 좀 따뜻하게 만들어서 모공을 열리게 한 다음에 면도를 하고 그걸로 그냥 닦아내거든요. 근데 아마 그 미국 영화에 나오는 것도 스팀 타올 아닐까요? 대부분? 그럴까요? 근데 아니 그거 말고도 그냥 그러니까 그 면도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이발소는 전문이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서비스가 있겠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개인이 하는 면도인데 혼자서 그냥 할 때 맞아. 그 욕실신에서 욕실은 그냥 수건으로 닦고 나가더라고요. 맞아. 그래가지고 드라이 타월로 그래가지고 보면서 저게 뭘까? 나름 이제 추정키로는 어릴 때는 그냥 우리 샤워하고 나면 수건이 좀 젖어 있잖아. 사실 그걸로 닦으면 어느 정도 그 느낌이 그쵸? 닦는 그게 되니까 그것도 아니야. 근데 서양인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맹의 도를 모르는 오랑캐들이. 근데 여기 그러니까 비누기가 약간 있을 때 약간 그 스팀 타올이나 젖은 타올로 닦고 나도 왜 이게 약간 미끄덩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위에다 이제 애프터쉐이브를 바르는 거죠. 아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케미컬이 뭐. 얼굴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대체. 그런데 그렇게 잘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잘생겼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피부가 다 안 좋은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험해. 네. 실제로 보면. 내가 곱게 만들어주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공맹의 도를 모르는 오랑캐들이니까 트럼프도 당선시키고 참 뭐. 네. 네. 이번 대선은 지금 현재 녹음 시점에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표 중이죠. 네, 개표 중입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브러쉬는 어떤 털을 쓸까요? 아까 오소리 털이랑 돼지 털 말고 또 뭐 어떤 털을 쓸까요? 족제비털? 처녀의 머리카락. 제가 서예를 했었는데 여기서 족제비털 쳐주거든요. 족제비랑 오소리가 다른가요? 다르죠. 다르죠. 아 달라요? 네, 달라요. 근데 비슷할 거예요. 족제비는 너무 이렇게 부드러워가지고 못 쓴다 그러고요. 오소리가 좀 더 주둥이가 길고 그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리랑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오리는 부리가 있는 거고. 네네. 네, 어쨌든
이 오소리털 브러쉬는 되게 비싸요. 뭐 아까 얘기했던 알리에서 산다는 게 이런 건데 그 뭐 한 3만 원부터 하는데 좀 좋은 거. 실버 팁이라 그래서 그 뭐 오소리에 하얀색 뭐 은색 털로만 만들고 그런 거는 뭐 개당 10만 원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만주에 있는 고산이라는 산이 있대요. 네. 역시 그곳은 수복해야 될 곳이야. 광개토 대왕님이 국산으로 만들려고 역시 그곳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땅이었어야 되는 관세 물지 않도록.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브러쉬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지털 브러쉬가 좋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오소리는 죽여야만 그 브러쉬를 만들 수 있대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돼지는 어차피 면도를 하는 거라. 그래요? 깎아요 돼지털은? 그냥 깎아서 그걸 쓸 수 있다고. 이제 뭐 잘라내겠죠. 깎는다기보다는. 그래서 돼지털은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돼지털 되게 단단해요. 마치 수염처럼. 오소리털로 된 브러쉬도 있고 돼지털 브러쉬도 있는데 오소리털 브러쉬는 되게 부들부들하거든요. 근데 돼지털은 굉장히 딱딱해요. 수염처럼. 근데 따뜻한 물을 먹이면 그것도 마치 수염처럼 부드러워져요. 왜 돼지털로 옛날에 무슨 어릴 때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외국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돼지털로 바닥 닦는 브러쉬를 만든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 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성 같은 데나 아니면 그 홀에 하녀가 늘 이렇게 구부려 물로 이렇게 막 닦잖아요, 바닥을. 무슨 소설을 보신 겁니까? 소공녀 아니에요, 소공녀? 아닌데. 딱 소공녀인데. 그런 쪽 아닌데. 그러다 보면 주인마님이 와서. 딱 소공녀인데 이거. 느낌 오는데 지금. 뭔가 굴뚝 청소부도 나오고 뭔가 모두 조용하세요. 산지기가 나오지 않나요, 주로? 소공녀 그거 판? 그럴 때 하여튼 그 브러쉬가 돼지털 브러쉬다 뭐 이런 거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이 면도하기 전에는요. 스팀 타올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조금 따뜻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면 모공도 열리고 수염도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면도날이 뭐냐 면도기가 뭐냐 보다도 수염을 부드럽게 만드는 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전처리가 더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샤워를 한 다음에 따뜻한 물로 샤워한 다음 바로 면도를 하면 되게 상쾌한 경험이 꽤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 나 혼자 산다에 다니엘 헤니 씨가 나오는 편이 있어요. 그래요? 거기 다니엘 헤니 씨가 바로 면도를 하세요. 바로 약간 이런 수작업. 진짜 멋있겠다. 그래서 옆에 전현무 씨, 그러니까 수염이 많잖아요. 전현무 씨한테 수염 면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수작업으로 이렇게 일하는 거 가르쳐 주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와 다니엘 헤니 진짜 멋있다다가 이게 난 하지 말아야지. 바로 좋은 반면교사가. 전현무 씨가 했을 때. 그랬구나. 난 하지 말아야지. 제가 한 4, 5년 정도 거울을 보고 혼자 머리를 잘랐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다 원빈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이런 이제 소리를 내고 우리 원빈 씨가 그 영화 괜히 찍어갖고 이상한 거 많이 만들었어. 그런 아저씨가 있어? 우연히 그 영화에 나온 원빈이 상처를 가진 곳에 저도 상처가 있거든요. 사실 전 그 영화를 안 봤어요. 제가 그렇게 좀 폭력이 난무하는 걸 잘 안 좋아해서. 그 영화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원빈 화보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상하도록 만드는 그것도 전 좀 괴로워갖고 잘 안 보거든요. 요새는 그런 거 진짜 잘 안 봐요. 결투신 폭력적이죠. 에너지가 너무 쓰여서. 원빈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 거의. 그럼 봐야겠네요. 마치 이제. 군도를 보고 나서 기억나는 건 강동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군도의 내용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군도에 뭐 그런 폭력신이 어딨나요? 강동원 화보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요. 우리 말도 강동원 씨 그렇게 좋아했다고.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거 확실히 느꼈어요. 감독이 강동원 비주얼 때문에 영화를 제대로 못 찍었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서사상. 그럼 뭘 보여주나요? 18살 보거나 하정우 씨요? 블링아웃 하정우. 그래서요. 네. 하시던 얘기 마저 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다니엘 헨이랑. 아니요. 그냥 그렇다고요. 네. 좋은 반면교사였다. 근데 아까 오소리털이랑 돼지털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말털, 합성모가 아닌? 합성모. 그다음에 이제 말털로도 쓰는데 말총. 그러니까 말총이죠. 꼬리. 근데 말총으로도 요즘엔 거의 안 쓰는데 옛날엔 많이 썼다 그러죠. 요즘에는 사실은 합성모가 대부분이고 이게 또 뭐가 있냐면 굳이 사실 캔도 잘 나오고 그 면도캔 진짜 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면도캔이 그 쉐이빙 폼이 나오는 캔 말씀하시는 거죠? 그 폼이 있는 캔이 정말 큰 게 뭐 3, 4천 원이면 사요. 그러니까 굳이 누가 그거를 아침에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비누로 가격이 싼 것도 아닌데 그걸 굳이 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취미로 하는 덕후들이기 때문에 맞아. 덕후들이 굳이 좀 싼 걸 추구하고 이러지 별로 않는 거예요. 내 취미니까 거기 공을 들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면도 카페에서 제가 뭐 돼지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딜 무시당해요. 오소리털도 아닌 거 실버팁도 아니고 그런 걸로 하면 피부 상합니다. 더 상할 피부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그렇습니다. 네. 오소리털이 부드럽고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취미의 영역으로서는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취향의 영역이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은 데지털이 더 취향이 맞으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취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남자들이 취미를 할 때 하는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여러분 자전거 카페 이런 데 가서 네. 자전거 추천 올리잖아요. 네.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한 500만 원짜리 추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거기까지 가실 거 한 번에 가세요 다 이래요. 아 진짜? 네. 나 거기가 안 갈 건데. 이게 남자들이 취미로 하는 경우는 특히 이상하게 돈을 막 이렇게 이 정도 안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뭐 카메라도 그렇고 주변에 봐도 그래요. 제가 또 보이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보이차도 무슨 뭐 자사오라 그래서 그 그러니까 주전자가 있거든요. 네 알아요. 그 저는 2만 원짜리 주전자 잘 쓰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건 가짜다. 참맛 떨어진다고. 뭐 나비 많이 들어있다. 다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나비는. 그 다 식약처 이제 검수 받고 들어오는 건데 마찬가지인데. 맞아. 그러면서 뭐 거기서 어차피 그걸로 가실 텐데 뭐 100만 원짜리 홀을 한번 안 갈 거라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대표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남자들의 취미 뭐 모르겠어요. 그 여성분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뭐 왜냐면 저가 하는 취미라는 게 그래봤자 고작 기타인데 뭐 기타랑 뭐 몇 가지. 근데 거기서 취미는 보통 거기도 남초 취미니까 그런 거 많긴 해요. 뭐 어차피 얼마 뭐 하는데 여기는 근데 오히려 좀 다른 느낌으로 접근하는데. 뭐요? 어떻게? 이게 이쪽 장르가 약간 제가 늘 얘기하는 락리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깜도 안 되는 게 왜 그걸 써라는 그런 것도 있죠. 그것도 있어요. 그 문화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가지셔봤자 치지도 못하시면서. 왜냐면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그래도 이제 요즘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죠. 아니 내가 사고 싶다는 그런 거 인정해 주시는 분들 많아요. 못 치더라도. 왜냐면은 그 미운 오리 새끼에서 미우새에서 임원희 씨가 기타를 사셨어요. 네. 근데 임원희 씨가 실력은 되게 초보인데 그 기타가 되게 좋은 기타예요. 그걸 차가지고 이제 그게 또 마침 아니나 다를까 커뮤니티에 올라왔네. 제가 보기엔 좀 어린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실력도 안 되는데 그렇게 비싼 걸 살 거냐? 그러길래 밑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뭐 본인이 사고 싶으면 사는 거지라는 게 거의 9대 1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급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자전거다 그러면 추천해달라 그러면 200~300만 원짜리 추천을 해요. 근데 내가 2천만 원짜리 산다. 그럼 자전거도 못 타시는 분이 뭐 얼마나 가시려고요? 뭐 부산 가시려고요? 이게 또 달리는 거죠. 아 진짜. 기타도 추천을 하면 분명히 막 무슨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기타를 치면 뭐 네가 기타를 얼마나 한다 이렇게 되지만 추천해준다고 할 때도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기타는 추천 잘 해줄걸요. 아니 내가 100m를 가도 2천만 원짜리 타겠다는데.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어떤 그 두 가지의 어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렇네요. 아니 기타도 내가 1,000만 원짜리 사도 내가 쏘쏠라 치겠다는데. 아니 근데 저는 꾸준히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안 치다가 파니까 아깝다 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지. 그거 말고는 사실은 저는 만약에 악기라면 네. 여력이 내가 우리 집 진짜 부잣집이야. 그래. 아빠가 제드래곤이야. 그러면은 좋은 거 사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뭐든지 사실 어느 정도는 좀 기본을 갖춘 게 좋아요. 아니 기본이 아니라 좋은 걸 쓰는 게 좋아요. 그게 그 사람의 미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음악으로만 보면 음악만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그렇고 그 단순히 페달을 밟는 어떤 종아리 허벅지 근육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엑스팩터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엑스팩터들이 함께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장비가 받쳐주는 게 있는데 그게 초보자가 더 앞으로 나가기에 도움을 많이 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돈이 있고 여력이 있으면 소리 더 쓰셔야지. 저는 좋은 걸 써라. 이게 저는 좀 달라요. 저는 굉장히 가성비충이고 네. 저는 정말 충이라뇨. 가성비를 따지는 아주 실리적이신 분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지는 실리적인 사람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최강의 가성비가 뭔지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러니까 난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가성비라는 것도 결국은 이 A부터 Z까지 물론 노네 하이엔드는 난 노네로 치고 가성비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한 가성비라는 게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라는 의미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다라는 의미로 찾으면은 이제 한번 가보긴 해야 돼. 가다 보면 거기서 정착한 사람도 있고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패가망신할 뻔했지만 악기로 이게 해보니까 나한테 맞는 어떤 게 없어서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엄청난 고가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계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결국은 이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삶의 원칙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미망을 줄이자. 아, 그렇죠. 300만 원짜리 치고 있으면
350만 원짜리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 미망 때문에. 그렇죠. 그럼 미망 한번 찍어야 돼. 그 길을 한번 갔다 와서 350만 원짜리는 그런 거였구나. 집세 빼서 하면 근데 그게 이제 또 인격과 연관이 있거든요. 갔다 오시는 분이 있고 그치. 가서 가 있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안간이들을 조롱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꽤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방송했던 인지 부조화의 그걸 자기가 그치. 겪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왜 우리 그런 거 많잖아. 엄마가 굳이 사지 말랬는데 고집부려 샀다가 막상 아닌데 했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우겼더니 아니야 좋은데 이런 적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취미의 세계에 빈번하거든. 특히 어른 돼서 돈 생기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근데 그게 하나의 벽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철인삼종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수영 잘하고 뭐 달리기 잘해. 이럴 때 자전거 추천을 물어봤더니 최소 200이야. 이래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너무 허들이 높으니까 처음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무슨 지금 면도 맨날 하는 거에 브러쉬에 뭐 이게 뭐 10만 원씩 쓰고 이러면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정말 뭐 한 10,000원 정도 브러쉬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시작을 일단은 입문을 해보시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따뜻한 물을 묻힌 다음에 브러쉬가 이렇게 턱과 코에 닿는 그 느낌 이런 게 되게 좋거든요. 그런 게 좋으니까 면도를 취미로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뭐 이제 어차피 매일 하는 거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입문하는 거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무슨 별도의 그런 취미가 아니라 이런 생활에서 취미 찾는 거는 일종의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랄까 나를 좀 특별하게 대해준다라는 기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라면을 먹다가 냄비째 먹는 거랑 이게 그릇에 담아 먹는 거랑의 차이처럼 밥 먹을 때. 그리고 그 그릇이 좀 더 좋다면 뭐 젓가락이나 이런 집기류도 더 좋다면이라는 게 혼자서 먹더라도 나를 좀 이렇게 귀하게 대한다라는 기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거랑 비슷하게 손톱 다듬는 거 받으러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차피 손톱이 매일 아주 뭐 기른 거 아니 한 달 반에 한 번씩 가나. 근데 매니큐어 같은 거 제가 잘 안 발라요. 제가 매니큐어는 요즘 잘 하는 데도 없고 젤네일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매니큐어 지우듯이 그 묻혀서 싹 지워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갈아내야 돼요. 갈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손톱을 뜯었잖아요. 손톱 위에 결이랑 같이 떨어져서 안 얇아지거든요. 갈아내야 되는데 갈아내면 당연히 제 손톱도 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난 못하겠다. 그래서 근데 또 일반 매니큐어는 또 금방 벗겨지기도 하고 귀찮아서 안 하는데 다듬는 것만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그걸 받으면 저는 그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못 다듬으니까. 근데 그걸 딱 받고 나면은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되게 대우받은 것 같고 되게 너무 손을 볼 때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뭐 그런 거? 그래서 거기서 취해가지고 이제 이씨 이러면서 이제 전한 것 한국인의 이제 워너비 갑질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손톱을 다듬다면 갑질을 할 수 있지? 궁금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저는 한국인의 특징 종특이라고 봐요. 갑질 추구. 갑질 추구. 갑질이 될 수 있는 위치 추구가 한국인의 종특이라고 보는데 집단 무의식이라고 보는데 기상천외한 데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노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렸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취미의 영역으로 넣어놓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약간 좀 마음이 좀 약간 뒤틀리시는 분이거나 약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랄이야라는 거지. 놀고 있네. 그리고 또 좀 약간 다른 의미로 보면 또 이거에 좀 박하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훈고학 같은 거 하실 것 같은 분들은 그런 거에 돈이나 쓸데없는 돈 쓰고 쓸데없는 거 시간 쓰고 그거 한다. 세상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냥 이렇게 도루코로 쓱쓱 닦아도 되는 것을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일종의 보면 합리하고요.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미리 좀 이제 약을 좀 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사실 밥을 그냥 뭐 굳이 이렇게 음식점을 찾아다니거나 요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영양소만 딱 먹으면 되죠. 빨리 알약 나왔으면. 저는 그 알약이 나와도 사실 뭐 그 기술이 없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같이 좀 호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귀찮을 때 그냥 알약으로 끝내고 뭔가 누구 만났을 때는 그냥 음식 먹고. 되게 웃긴 게 우리 어릴 때 되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알약 하나만 먹으면 배고프지 않은 거. 알약 하나만 먹어도 충분히 영양소가 있는 거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 거. 맞아. 인류가 그 반대를 지금 엄청 추구하고 있지. 사실 뭐 알약이 아니라 뭐 그냥 네모난 거 전투식량 1950년대에 나온 전투식량만 해도 칼로리는 충분히 하거든요. 그냥 알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는 먹는 것도 고역이에요. 그런 건. 역시 이런 분들은 이게 마르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그 알약이 나와도 쳐다도 안 볼 거거든요. 한 통쯤은 집에 상비해 놓고. 저는 곤약밥 이런 거 먹거든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쨌든 그렇게 좀 뭔가 혹시나 이런 류의 취미 카트 왜냐하면 제가
취미 우리 에피소드를 진행하다 보니까 간간히 그런 미묘한 피드백을 봤어요. 오토바이라든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이게 금액을 지불하고 시간과 노력을 지불하는 타인의 취미가 이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순간 굉장히 그 뭐랄까 배알이 뒤틀린다거나 혹은 그냥 그 자체로 무쓸모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취미라는 게 이제 뭐 약간 카테고리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오늘 다루는 이 면도같이 생활형 취미는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럼요. 접근을 하시면 저는 뭐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점에서 면도는 되게 괜찮죠. 왜냐하면 뭐 그때 교수님 나오셔서 했던 오토바이가 어디 뭐 갈 때 쓰시는 오토바이에 대해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냥 따로 일부러 굳이 그 기름 낭비를 하면서 교외에 나가서 타시는 거잖아요.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시는 거잖아요. 듣고 계십니까, 류 교수님? 근데 면도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실용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굳이 오토바이로 따지자면 이제 쿠팡 배달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거의 뭐 그런 거 비슷한 얘기거든요. 면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교수님 쿠팡맨 하시랍니다. 그 배민 오토바이로 하시랍니다. 왜 배민. 지금 그래 저녁에는 해야지 퇴근하고. 그치. 할 일 없으면 그 배민하고 그러시면 되지. 네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리운전을 잠깐 했었는데요. 지난번도 얘기했었나요? 제가? 네, 잠깐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대리운전 면허만 가지고 등록만 해놓고 대리운전 있습니다. 등록을 따로 하는 거죠? 네, 면허가 따로 있는 게 카카오 아니고. 대리에 등록을 하면 보험 뭐 이렇게 등록 이런 걸 해줘요. 네. 근데 그 뒤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맨날 술을 먹어요. 그거 하실 시간이 어딨어요? 애기만 잠깐만 애 보는 게 아니고 뭐 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웃고 떠들다 보니까 사실 면도 얘기는 별로 못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일단 우리 첫 단계 했잖아. 불려라. 네. 스팀 타올로 불려라. 면도를 하기 전에. 서양인은 더럽다. 뭐 그런 거. 똥물 접시에 피부가 안 좋더라. 똥물에 담근 접시에 밥 먹고 네. 그냥 비누 닦지 않고 외출하고 다니더라. 그런. 관우는 수염으로 공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그리고 이런 취미 뒤틀린다. 배알이 뒤틀린다. 뭐 이런 얘기만 했네요. 일단은 오늘 면도 얘기 지금 우리 웃고 떠들다 보니까 또 시간이 1부는 끝날 때가 왔어요. 네,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네. 네네. 아까도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맨 초입에 중요한 거 했잖아요. 스팀 타올로 해라 했으니까 그 다음 과정은 내일 다시 들어보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